멈춘 건 욕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어느 밤, 손끝은 분명 움직였는데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은 잠시 멎는 듯했고 머릿속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굴을 씻고 식탁에 앉았지만 가슴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는 그 침묵.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몸이 보낸 구조 요청입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켭니다. 꺼졌던 감각을, 눌려있던 자존심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나이 탓이겠죠. 라는 말로 시작했다가 아직 살아있네요. 라는 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정이 멈췄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생활 습관과 정서, 가족 문화에 맞춘 방법만 골라드립니다. 약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병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까지 조급함 대신 정확함으로, 부끄러움 대신 용기로 채우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정이 없더라도 삶의 기쁨을 되찾는 길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분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한 편이 인생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정확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사정 중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액이 만들어지거나 이동하는 길이 막히거나 약해져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둘째, 정액은 나왔는데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입니다. 여기에 약물 영향, 당뇨나 신경계 질환, 전립선 수술 이력, 골반 저근의 긴장, 오래 앉는 습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가 겹치면 반응은 더 희미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나이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겹겹이 쌓인 층처럼 존재합니다. 한 겹씩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아직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신경과 혈류와 호르몬의 대화에 불을 붙입니다. 많은 분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줄다가 어느 날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괜히 화가 납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밤이 길어지고 새벽에 자주 깨고 자꾸만 자신이 작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사정은 단지 쾌감의 끝점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은 새로 고쳐져야 합니다. 배출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은 이 기능을 줄여도 되나? 라고 판단합니다. 신경회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시 사용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보내십시오. 천천히, 매일, 확실하게.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72세 김호진 어르신. 어느 날 자위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막힌 느낌만 길게 남았습니다. 며칠, 몇 달이 지나며 그 무게감은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짜증과 무기력, 공허함이 뒤섞였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문제는 없었지만 전립선 기능은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부터 손봤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회음부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석 사용,
물 6컵 규칙적으로 마시기. 저녁에는 온찜질, 강한 자극 대신 느끼는 자위. 한 달 뒤, 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덜 깹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텁텁합니다. 그는 아직 완벽한 사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회복은 시작돼 있었습니다. 몸이 다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정말 생활만으로도 돌아오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5가지를 꾸준히 하면 대다수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사정이 즉시 돌아오지 않아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깊숙한 곳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옵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 신경은 경로를 복원합니다. 혈류는 길을 넓힙니다. 호르몬은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때부터 결과는 가능성이 아니라 순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승리를 만드는 것. 몸에게 나는 아직 너를 쓰고 있다 고 알려주는 것. 지금 당장 바꿔야 할 5가지 해로운 습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자극입니다. 센 압력, 거친 마찰, 빠른 리듬은 뇌의 보호 회로를 켭니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세게 해도 더 덜 느끼는 역설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압력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속도는 3분의 1로 낮추십시오. 둘째, 몰래 빨리 끝내야 한다. 는 서두름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진실로 학습합니다. 급한 자위는 스트레스와 연결되고 쾌락 회로는 불안 회로와 함께 묶입니다. 느리게, 깊게, 숨과 함께 하십시오. 셋째, 오랜 앉은 자세입니다. 의자 끝에 걸터앉고 허리를 굽힌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회음부와 내음부 신경, 골반 혈관은 눌립니다. 압박이 오래가면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40분 앉으면 2분은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넷째,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수분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시간에 맞춰 드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과 자극적인 영상입니다. 화면 속 과한 자극은 피부의 실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소등, 대신 호흡과 촉감, 체온을 느끼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제 약 없이 몸을 되살리는 5가지 실천을 드립니다. 첫째, 회음부 스트레칭.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벌립니다. 허벅지 안쪽이 살짝 늘어나는 지점에서 멈추고 회음부가 바닥에 가볍게 닿는 느낌을 3분간 지켜봅니다.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둘째, 아르기닌과 아연, 단백질이 챙겨진 아침 황금 식단. 된장국 한 그릇에 달걀 하나, 가능하면 청국장이나 나토 한 숟가락, 밥 위에 김가루, 들깨 약간, 간장 대신 참기름 반 작은술. 이 조합은 소화가 편하고 장내 환경을 돕고 남성 호르몬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셋째, 저녁 온찜질.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 회음부, 허리 아래에 9분씩. 너무 뜨겁지 않게, 포근하다, 는 느낌 정도로. 넷째, 목표를 끝내기에서 느끼기로 전환한 자위. 눈을 감고 손끝 온도, 맥박, 허벅지 안쪽의 미세한 떨림을 관찰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단 하나, 감각 1가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기. 다섯째, 아침 햇빛과 15분 걷기. 태양빛은 낮의 각성을, 밤의 숙면을, 숙면은
호르몬의 리듬을 돕습니다. 걷는 동안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얹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골반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한국식 전통 지혜를 조금 더합니다. 홍삼 인삼은 피로 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분자와 오미자차는 저녁 과식 대신 따뜻한 한 잔으로 입을 달래기에 좋습니다. 다만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체질마다 맞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보호보다 균형을 중시합니다. 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는 균형을 택합니다. 몸이 가볍다 고 대답할 만큼 딱 그만큼만.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1. 당뇨병, 갑상선, 신경계 질환 여부. 2. 최근 복용약, 전립선약, 특히 알파 차단제, 항우울제, 수면제, 혈압약 등. 3. 전립선 수술 방광경 유도 관련 시술 이력. 4. 허리 골반 통증, 교통사고나 낙상 등 외상. 5. 소변 증상, 약한 줄기, 잔뇨감, 야간요, 통증.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끄러워 말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단은 비난이 아닙니다. 지도를 받는 일입니다. 길을 빨리 찾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자극을 줄이고 걷고 온찜질을 하며 물을 마시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과 한 팀이 됩니다. 생활 변화의 실제 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60세 유대근 어르신. 3가지만 잡았습니다. 아침 회음부 스트레칭 3분. 아침 된장국 플러스 달걀 플러스 청국장. 저녁 느끼는 자위 10분. 3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옵니다. 손끝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 밤 조용하고 충만한 사정을 경험했습니다. 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는 결과를 쫓지 않았습니다. 감각을 모았습니다. 감각이 차오르자 결과는 뒤따라왔습니다. 포항의 70세 조용수 어르신은 더 꼼꼼했습니다. 아침 햇빛 10분 산책, 점심에 달걀과 청국장, 저녁에는 허벅지, 엉덩이 스트레칭과 스마트폰 소등. 수면이 깊어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길을 열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합시다.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1시간 먼저 끄는 것, 또는 오늘 아침 15분만 걷는 것, 또는 오늘 물컵 3잔을 알람 맞춰 마시는 것, 또는 오늘 자위를 끝내기가 아니라 느끼기로 바꾸는 것, 또는 오늘 저녁 온찜질 9분. 선택은 하나. 대신 매일. 반복은 신경을 새 길로 이끕니다. 반복은 혈관을 새 넓이로 만들고 호르몬을 새 리듬으로 정돈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한 달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모바일의 도움을 빌려봅시다. 삼성 헬스 같은 기본 앱으로 물 알림과 걷기 기록을 켜세요. 취침 1시간 전 자동 방해 금지를 예약해두면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명상 앱에서 5분 호흡 가이드를 틀어놓고 배꼽 아래 손을 얹고 숨을 셉니다. 병원 예약은 똑딱 굿딱 같은 앱으로 번거롭지 않게 잡아두십시오. 기록은 힘입니다. 오늘의 실천, 수면 시간, 자극 강도, 몸에서 느낀 작은 변화 한 줄을 메모해 보세요. 2주만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는 중이다.
많이 받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휴, 사정이 멈추면 반드시 큰 병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약물 신경혈류 요인이 더 흔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나 통증, 혈류가 동반되면 꼭 진료를 보십시오. 휴, 사정이 없으면 독이 쌓이나요? A. 몸은 여러 보상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 리듬이 계속 깨지면 기능이 덜 쓰이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휴, 금욕하면 호르몬이 올라가나요? A. 개인차가 큽니다. 억지 금욕보다 수면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가 더 확실합니다. 휴,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A. 곽인장에는 이완이 먼저입니다. 쥐었다 풀기보다 느리고 느끼기를 선행하세요. 통증이나 곽인장이 있다면 전문가 지도를 받으십시오. 휴, 보조제는 무엇이 좋나요? A. 홍삼, 아연, 비타민 D 등이 컨디션에 도움될 수 있으나 약물과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십시오. 몸이 가볍다는 신호가 기준입니다.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성호 어르신은 며느리와 손주가 오면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걸을래요? 그날부터 부자는 저녁마다 20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2달 뒤, 이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주 손이 따뜻하게 느껴져. 몸의 감각이 돌아오면 마음의 감정도 돌아옵니다. 성은 기능이지만 동시에 관계입니다. 관계는 결국 살아있는 감각 위에 세워집니다. 330-901 회복 로드를 제안합니다. 첫 3일, 강한 자극 중단, 물 알람 설정,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소등, 매일 아침 15분 햇빛 걷기, 30일, 회음부 스트레칭 플러스 온찜질 루틴 고정, 아침 황금 식단 정착, 주 2회는 느린 전신 스트레칭, 기록 습관 만들기, 90일, 자극 없이도 올라오는 미세한 감각이 커지고 수면의 질과 낮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이 시기에 병원 검진을 병행하면 당신의 루틴은 안전하고 정확한 길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더딜 때가 있습니다. 정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입니다. 몸은 압박보다 존중에 반응합니다. 강릉의 70세 안병기 어르신은 첫 10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11일째,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69세 정철민 어르신은 하루 3번 10분 걷기와 스마트폰 소등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길지만 가끔 심장이 먼저 뜁니다. 그게 제겐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희망만 바라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행동은 작아도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의 작은 반복, 이것이 신경을 바꾸고 혈류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성이야? 저는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자신을 위심했습니까? 숨이 이어지는 한 감각은 돌아옵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사정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젊을 때처럼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조용한 집중과 꾸준한 반복입니다. 손끝의 온기, 허벅지 안쪽의 미세한 떨림,
배꼽 아래 부드러운 숨, 이 작고 분명한 것들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을 댓글로 남기세요. 오늘부터 15분 걷겠습니다. 오늘부터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음부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효과를 본 습관이 있다면 꼭 경험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형님 아우 동료들이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게 이 채널의 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환자 이야기, 생활 루틴,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끝으로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이 뺨에 닿는 따스함, 샤워 후 수건의 포근함, 첫 모금의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가는 느낌,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을 때의 심장 박동. 이 소소한 감각들이 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역과 관심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